좋은 정보로 좋은 주식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저점, 맥점 자리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안겨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장의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황금 맥점이 꼽은 맥점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변곡점의 완성, 전쟁 관련주, 성장주의 시세 주도라고 적어주셨어요. 전쟁 관련주 맞습니다. 전쟁 관련주, 정책 관련주가 계속해서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폭 과대주들, 성장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1월달, 2월달 장이 상당히 어려웠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말씀드렸냐. 지금은 이제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변곡점이 완성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장 그 흐름을 볼 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만기일 날 우리가 그런 하나의 팁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월 달 우리가 쿼드리플 유칭되어 있잖아요. 그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제가 이 시간에 출연해서 오늘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변곡이 일어났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쿼드리플 유칭되어 있는데 이들 또 멋지게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후 이제 새로운 또 지도자가 나옴으로써 어떤 그 기대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곡점을 완성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종목별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 정책 수혜주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250만 호 주택 공급 그런 게 의해서 건설주 외에는 거의가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섹터가 시세를 주도했고 전쟁 관련주가 아니고요. 네. 전쟁에서 이거는 반사 이익주. 네. 그런 것들이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일단 한번 지난 거 리뷰해보고 앞으로 한번 조망해보죠. 먼저 이게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이때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쌍바닥이고 터닝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미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양선이 나왔잖아요. 이번 주도 양선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3월 달에 양선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서 이제 3월 달은 금년 들어서 저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첫 번째 기회다. 그런 것들 또 강조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시세의 중심은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1월 달에 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긴축 정책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그 컨트리 리스크가 이렇게 지수를 가져가 놨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지나서 이때 이제 쌍바닥을 치면서 변곡점, 이때가 변곡점, 또 한번 나스닥 급락하는데 여기서 모닝스타 나오면서 상승으로 돌렸거든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왜 이제 금년에서 첫 번째 좋은 기회냐? 양선이 바닥에서 5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난주까지 이게 다 상승을 장악하면서 장대 양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장대 양선이 나오면 이게 지금 도지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정이 난다 하더라도 양선 5개, 그다음에 음선이 난다 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세는 좀 이렇게 조정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종목별 흐름인데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게 이제 황금 맥점 그 코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저점 매수하시는 게 좋고, 네. 또 이제 막 뉴스가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이슈화 되면서 환호할 때 그때는 매도하시라 그런 조언을 드리고 뉴스에는 있어요. 팔아라. 그렇죠. 네. 이미 그때 늦는데, 그러면 과연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했나 하나하나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갖는 게 곡물 관련주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곡물 관련주에서 숨은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네. 이제 대신밸런스 제스펙 7호 거기에서 이제 우회 상장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여기 나오면 노란 톡방에서도 다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아주 좋은 수익을 냈던 거예요.
음봉 3개짜리입니다. 여기서 손이 안 나가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 2연속 상한가 장정하면서 82%나 상승했고, 또 음선 3개에서 황금 맥점이 포착해서 어제까지 뭐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다 이제 저점에 잡아서 상승이 많이 일어난 거고, 곡물 관련주가 그렇고, 또 이제 성장주 중에서 AI 관련해서 마인드랩이 있어요. 이 마인드랩은 뭐는 회사냐면 그 AI 콜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요즘 뭐 금융회사 다 거의 콜센터 그렇죠. 그런 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황금 맥점에 포착해서 이것도 노란톡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아주 좋은 이게 수익을 냈다. AI가 그렇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2차 전지에서 사실 뭐 이거 잘 아시겠지만 완전 이 바닥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700% 상승한 종목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음선 2개짜리에서 여기서 한 7% 정도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좀 경험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투트랙 전략을 세워보셨습니다. 지금 전쟁 반사이익 관련주 그리고 성장주 이렇게 해서 테마주와 성장주에서 꾸준히 또 이익을 창출해주고 계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한번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낼 때 있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 같이 한번 세트로 볼게요. 지수는 이제 안정권이다. 왜냐면은 코스닥 차트를 보셨죠? 이미 장대 양선하고 상승을 장악하면은 그다음부터 조정이라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안정권이에요. 그럼 안정권은 어떤 뜻이냐?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이제는 안정권에서 상승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변수가 뭐가 있나요? 이제 FOMC 이미 다 시장 알고 있어요. 아무리 뭐 50bp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은 다 알고 있고요. 이미 이제 금리 인상 초기에는 결국은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미국 같은 한 2, 3%, 3%대 돼야 그때부터 이제는 역금융 장세가 오면서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FOMC 같은 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미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녹아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수는 좀 안정권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 결국 로테이션 종목 장세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점에서 특히 성장주 섹터가 그래요. 저점에서 갖고 오를 때 매도 그러면 정말 수익률이 좋은 장이에요. 요즘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로테이션 종목 장세인데, 그럼 어떤 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신정부가 들었으면 거기에 포진되는 인물들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분이 IT,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를 다 아우르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아까도 뭐 안내 같은 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꼭 안철수 위원장뿐만 아니고, 저는 이거 머니투데이 나와서 이제 방송한 지가 한 2년 3개월 되는데요. 그 일성이 제4차 산업혁명주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요? 금리가 팍 오르고 그때까지. 물론 이제 제한적인 상승이지만 거기에서 낙폭주로 노려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신규 상장주, 모빌리티, 로봇, 아까 보셨더만 2차 전지, AI 그런 섹터를 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을 보면 사실 전쟁 그리고 뭐 또 FOMC 이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면역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지수는 안정권에 놓여 있다.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인물별 테마 관련주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는 다 성장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상장주, 제약바이오, 모빌리티, 로봇, 2차 전지, AI까지 유망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위클리 유망주로 꼽았던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AS 해보겠습니다. 먼저 10월 7일에 제시해 주셨던 우진이 수익률이 59%, 60%에 육박하고요. 또 K옥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얘기해 주셨는데 수익률은 14% 이상입니다. 카카오게임즈도 3월 17일 최근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7%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어요. 하나씩 한번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AS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제가 지금 구매하는 두시자, 하나는 또 투자의 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좀 시간은 지났지만 우진은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때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마디마디 황금막점에 포착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10월 달에서 아주 뭐 단순히 한 45% 오르고, 지금은 또 한 번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한 67% 정도 올랐는데요. 원전은요, 이건 어떤 신정부 정책,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결국 패러다임입니다. SMR은 결국 수소 경제하고 이게 연결되는 밸류체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도 한번 주산 종목 같은 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야말로 10년 만에 빅사이클이다. 그게 대장주였거든요. 그래서 원전주는 지속 보시고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예요. 최근에 황금 맥주비 포착한 게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눌림에서. 그러면서 29% 상승했는데 양산 나올 때는 조금 이렇게 한 템포 늦추시고 음선 나올 때 공략해서 트레이드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요. 이제 유진 같은 경우는 한번 12,000원대는 한번 뭐 별로 부담 없이 트라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째. 네. K옥션. 이건 투자의 팁이에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K옥션인데 이것도 이제 마디마디에서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처음 들고 나서 좀 내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AS 겸 재편입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저랑 함께 싶어 저점이 35% 올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뭐 다소 시간이 지났지만 예 그래도 14% 정도 수익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하 저점 매수하는 게 좋겠다 좀 답이 나오시죠. 근데 K옥션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눌렀던 게 뭐냐면 한 달짜리 보이스 물량 때문에 눌렀거든요. 근데 이제는 서서 우리 좀 달려봐야 된다. 월봉을 보셔도 이제 터닝 포인트에 나와 있고 어디됐든 단기 이제 많이 상승했으니까 오늘 한테 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관심을 둔다라면 대략 27,000원 정도 뭐 이 구간에 오면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이제 카카오 게임즈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FT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라든가 NFT 그런 것들은 이것도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고점 대비 이것도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많이 오르는 종목들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항상 주가라는 것은 펀더멘털을 수렴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본질 가치 대비 주가의 괴리를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거든요. 이것도 11만 6천 원짜리 올라왔던 것이 결국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지난 시간에 제가 추천드렸는데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되게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주봉을 보셔도 만약에 이번 주 누를 가능성이 있어요. 살짝 누르면 다음 주 초에 또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종목 AS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위클리 유망주들 체크해 볼 텐데요.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로 세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죠. 예, 첫 번째 종목은 V원텍입니다. 어제 이제 2차 전지에서 소재 섹터가 많이 이제 움직였어요. 근데 2차 전지에서도 장비하고 소재하고 서로 로테이션이 되면서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제는 에코프로라든가 동화기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장비 쪽이 그동안 올랐다가 살짝 이제 누르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V원텍입니다. V원텍은 2차 전지 머신, 그 비전 장비 업체예요. 이 머신 비전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정 그 자동화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등 이런 데까지 계속 영토가 확장되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주목하는 게 뭐냐면 자회사가 있어요. 시스콘이 있습니다. 제가 잘 좋아하는 다시 4차 산업인데요. 시스콘에서 뭐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가 돼요. 이미 국내 그런 H사에서 한 100여 대의 자율 주행 로봇 공급을 하고 있고 한 90억 정도에서 올해는 한 150억 정도 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전체 영업이익이 한 101억 정도 돼서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대비 한 뭐 2배 정도 늘어날 그런 전망입니다. 한번 기술적으로 보실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매주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이 많이 일어나고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120원을 훼손하지 않아요. 정배열 초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매크로하게 보시게 되면 이게 주봉인데요. 양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잘하면 이번 주 양선, 만약 이번 주 누른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양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럼 12,000원까지 어렵지 않게 열려 있네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10,000원 정도. 나스닥이 좀 내렸으니까 낮게 잡으면 더 좋겠죠. 네. 매수하시고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7,4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V원텍부터 체크해 봤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7,4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지트로닉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지트로닉스. 아까 이제 제가 무료 노란 톡방에서 마인드랩을
그 추천해서 네. 좋은 수익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마인지랩이 공모가가 3만 원이에요. 근데 2만 원짜리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럼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바닥이죠. 그냥 바닥에서 잡으면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지트론에서 바로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사는 뭔 회사냐면 인버터라 해서 전력 변환 장치예요. 이것은 전기차, 수소차 그런 데 꼭 들어가요. 인버터뿐만 아니라 컨버터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2월 4일 날 신규 상장했습니다. 근데 공모가가 22,000원이었어요. 근데 22,000원에도 불구하고 그때 경쟁률이 1,770대가 일이 넘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핫했던 종목인데 뭐 최근 지수 조정 또는 신규 상장, 아까 제가 신규 상장 보자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많이 내렸죠.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2,000원짜리가 그때 공모가 3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반토막이죠. 그리고 이평선이 밀집돼 있죠. 여기서 이평선 밀집에서 양음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좀 주봉 한번 보실까요? 주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약간 유사한 패턴인데 V형태하고 이번 주 양성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만약 이번 주에 음선 나면 어차피 저는 위클이 나오니까 다음 주는 양성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16,000원 정도 매수는 무료겠고 이 종목도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지트로닉스 체크해봤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진 만큼 공모가 대비해서 절반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풍원정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앵커님 네. 혹시 동진 세미컴 아시죠? 알죠. 국산화에 성공한. 그렇죠. 네. 그게 뭐냐 강광액 네. 포토레지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한참 뭐 소불량 일본하고 이게 또 대립가 세고 그럴 때 네. 그 정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 하나 들고 네. 나왔습니다. 바로 풍원정밀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지난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일단 수익도 뭐 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제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여서 다시 한번 AS 겸 재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월 28일 날 신규 상장했습니다. 이 회사도 역시 경쟁률이 2235대 1이었어요. 이 회사는 어떤 거냐면 OLED 핵심 부품인 FM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인 메탈 마스크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기 정책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한 863억에 영업이익 돈 177억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000원짜리가 이제 16,000원까지 갔다가 서서히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황금 맥점에 포착한 게 양음 패턴에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주봉을 보셔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양 패턴이 나오면서 만약 이번 주 눌러줘도 다음 주 양성 가능성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17,800원 정도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위클리 유망주 마지막 종목으로 풍원정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동진 세미캠처럼 될 수 있을지 한번 또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